운동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핏불리 윤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역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운동인데, 잘 보면은 스쿼트를 데드리프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데드리프트를 꼭 스쿼트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쿼트가 어디에 자극이 되는 운동이고 데드리프트가 정확하게 메인 타겟이 어디인지, 그리고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원래 3대 운동의 대표적인 게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운동인데 정확한 자세를 잡지 않고 하면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부상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합쳐서 해요. 따라하시죠? 네. 이게 약간 중상급자분들도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할 수 있고 스쿼트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고관절. 맞아요. 고관절 움직임이랑 그 골반 높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말 그대로 고관절이 이렇게 골반이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오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늘어났다가 엉덩이가 앞으로 오면서 수축되면서 엉덩이 수축감이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스쿼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는 반대예요. 스쿼트는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의 위치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골반이 이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 들고 있는 무게가 엉덩이랑 햄스트링을 밑으로 눌러주는 거. 근데 데드리프트는 뒤로 늘어났다가 앞으로 밀면서 수축.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가끔 섞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앉았다가 다리부터 밀고 이렇게 하신다거나, 스쿼트를 하는 건데 스쿼트를 할 때 상체가 스쿼트인데 이렇게 내려가다 스쿼트가 이렇게 돼서, 이럴 거면 여기서 그냥 데드리프트로 들어 올리는 게 나아요. 이거를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부상이 많고 오히려 애매한 운동이 되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명확하게 근육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데드리프트의 특징은 그냥 무릎이 어느 정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하는 동작들이 많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이유가, 만약에 무릎을 쭉 펴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해요. 근데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은 쭉 펴서 중심을 뒤에다 두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 데드리프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원레그 데드리프트, 아무튼 여러 개 많습니다. 이게 만들기 나름이에요. 데드리프트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고, 덤벨을 잡을 수도 있고 바벨을 잡을 수도 있고 케틀벨을 잡을 수도 있고 스미스 머신을 잡을 수 있고 종류가 많아요. 본인이 타겟하는 목적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베이스는 있어요. 베이스는 크게 여기 광배근을 쓰고 엉덩이를 쓰고 햄스트링을 쓴다. 그래서 뒤로 늘렸다가 앞으로 민다. 이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스쿼트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넓이만큼 하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 스쿼트가 있고, 다리 넓이를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가 있고,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하는 스쿼트 종류도 있고, 그리고 한쪽 다리씩 하는 스플릿 스쿼트 종류도 있고, 스쿼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뒤에다 두는 것도 있고 무게중심을 앞에다 주는 프론트 스쿼트도 있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거를 변형해서 원하는 부위에 타겟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도 베이스는, 스쿼트는 골반이 아래 위로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훈련을 조금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 사실 데드리프트는 제가 정말 많이 다뤘잖아요. 근데도 좀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PT 안 받고 혼자서 하기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보다 더 초보, 왕초보가 먼저 해야 될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번 바 잡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초보자가 이 바를 들기에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거 바 자체가 한 20kg 되거든요. 손이 이렇게 오버그립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가동 범위가 줄어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자꾸 뭐가 걸려가지고 발끝에 걸려가지고 자세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분들은 그립 자체를 좀 좋게 잡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바벨을 들기보다는 한번 바닥에 두고 이런 케틀벨을 들고 하는 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립이 원래 바벨로 들게 되면 이렇게 넓게 잡히는 반면에, 앞에 걸 잡아볼게요. 잡으면 좁게 잡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립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케틀벨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거를 들고 허리를 펴고 제 상태에서 업, 그렇죠,
쭉 숙였다가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허리를 피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대퇴근을 어느 정도 쓰는데 햄스트링이 더 많이 약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약하면은 약간 오히려 무릎에 안 좋고 제대로 늘렸다가 수축하는 데드리프트 자세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와일드로 이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데드리프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리를 벌릴수록 허리를 조금 더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볼게요. 이 차이점 보이시죠? 이러면은 조금 더 상체를 많이 숙여야 돼요. 근데 다리를 벌리면 그렇죠, 몸을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케틀벨을 들고 다리를 먼저 벌리고 연습을 하시면 데드리프트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은 한 12에서 한 16kg로 연습을 하시면 좋고 남자는 한 16에서 20kg짜리 케틀벨 들고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연습하시면 여자분들도 오히려 등 근육에 자극을 못 주니까 그래도 16kg 이상은 좀 들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덤벨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알려드릴 건데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대퇴근이 더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햄스트링보다 대퇴근을 쓰는 정도가 많기 때문에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퇴근이랑 햄스트링이랑 근육 발달 비율이 다르겠죠. 그러면 오히려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햄스트링을 되게 많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까랑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햄스트링을 메인 타겟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최대한 뒤로 쭉 더 빼서 상체를 더 숙이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업,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거의 끝까지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내려갈수록 더 늘어나고, 그렇죠. 쭉 업.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뒤가 달달 떨릴 때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쭉 하면 지금 여기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앞꿈치가 들릴랑 말랑 할 때까지 가야 이게 정점 수축이 돼요. 그래서 무릎은 뒤로 쭉 빼면서 엉덩이는 최대한 늘리고 업. 그렇죠. 쭉 가볼게요. 이쪽 이 골반이라는 부위가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업.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덤벨이 절대 몸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몸에서 멀어지면 허리가 다칩니다. 쭉 늘렸다가 업. 쭉 늘렸다가 일어날 때는 많이 안 일어나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숙이고, 왜냐면 우리가 햄스트링이 메인 타겟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쭉. 오케이, 바닥에 두고. 그래서 뭐 방법에 따라 이것도 중량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한 5kg씩 들고 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한 10kg짜리 들고 하시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햄스트링 운동을 많이 하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스쿼트는 초보자분들은 뭐 맨몸으로 연습하셔도 되지만 프론트 스쿼트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한번 덤벨로 들고 해볼게요. 자, 프론트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초보자분들은 코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무게를 뒤에다 두고 하면은 허리가 많이 아파하시는데 프론트를 하게 되면 허리 부담이 좀 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업. 그렇죠. 덤벨을 이렇게 가슴 앞쪽에 이렇게 딱 견착을 한 상태에서 쭉, 그렇죠.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무게를 올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근육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데드리프트랑 차이점은 골반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데드리프트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스쿼트는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쭉 숙였을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그러면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게가 내려오고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가 이때 많이 다쳐요. 그래서 잡아볼게요. 항상 상체는 세워서 중심 자체를 뒤로 쭉 앉았을 때, 그러면 무게가 뒤로 가니까 엉덩이랑 여기 뒤쪽에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업. 스쿼트는 항상 무게중심이 뒤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스쿼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쿼트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5kg, 남성분들은 10kg 정도 들고 하시면 되고 한 15회씩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차이를 알려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차이가 뭐라고요? 상체 각도. 상체 각도. 네. 또 고관절, 힙힌지? 맞아요. 고관절이 앞뒤로 움직이냐 위아래로 움직이냐 이 차이인데, 좋다 나쁘다 보다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로 볼 수가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쿼트든 데드리프트는 변형된 동작이 되게 많아요. 뭐 싱글로도 하셔도 되고 뭐 머신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그거는 본인 목적에 맞춰서 그냥 원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베이스는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guys.